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측 모형은 우리 결과 값을 우리가 추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측 모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설명 모델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측 모형입니다. 우리 12-1 우리가 리그레션 고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 예측 모형입니다. 예측 모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측 모형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값을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코릴레이션에서 우리 썼던 이 변수를 갖고 와서 쓰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본 패키지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탐색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를 후출해 주시고요. 후출 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입니다. 데이터 블록에는 11-2가 아니고 12-1 해주고요. 여기 MR 멀티 리그레션 해주고요. 여기 예측 모형 요 값을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값을 불러오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범주형 변수가 있어서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코릴레이션이 아니고 우리 mr_tv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mr_tv 해주시고요. mr_tv 값을 전체적으로 세팅 값을 갖고 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주거 유형, 판매 유형, 판매 조건은 우리 범주형 변수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할 때 수치형 변수들이 주로 넣어주는데 우리 범주형 변수도 가끔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가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치형 변수만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팩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팩터 처리. 자, mr_tv 해주시고요. 우리 뮤테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 유형을 해보겠습니다. 주거 유형 그 다음에 팩터 그 다음에 우리 주거 유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스 해주시고요. C 해주시고 총 3개니까 3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이블스 주거 C 해주고요. 자, 주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주거 유형, 두 번째, 우리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단독주택 형태입니다. 단독주택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듀플렉스. 듀플렉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연립주택 같은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거 유형 되어 있고요. 이걸 카피해서 또 쓰겠습니다. 하나 더 카피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주거 유형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유형입니다. 판매 유형. 판매 유형은 총 2개고요. 하나는 우리 보증증서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식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랑 틀립니다. 또 하나는 법원 관리증서 형태로 우리가 판매 유형 2가지가 있고요. 주거 유형입니다. 판매 조건입니다. 판매 조건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상 판매,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압류 및 공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팩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 처리 해주시고요. 우리 mr, str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r로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서 mr 값을 갖고 와야죠. tb 팩터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팩터 처리가 됐고요. 판매 유형도 팩터 처리, 판매 조건도 팩터 처리가 됐습니다. 자, mr 값을 보시면 제가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판매 유형, 주거 유형, 판매 유형, 판매 조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이제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을 할 때 우리 앞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id는 우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를 해줄게요. mr 언더바 tb 해주시고요. 다시 넣어야죠. mr 언더바 tb.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select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c 해주시고, id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퍼센트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mr을 찍어보면 id가 앞에 제거가 됐죠. 자, 그래서 id 없애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 탐색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mrtb 해서 getSummary state 이렇게 해주고요. 거기다가 또 여기는 수치형 변수만 나오니까 범주형 변수로도 그려줘야 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 여기서 우리 기존에 우리 tTest랑 ANOVA 그룹 분석이 하나 또는 연속 변수가 하나, 두 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getSummary state를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변수들이 수치형 변수들도 여러 개고요. 이 과격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새로운 함수를 하나 쓰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톨을 해볼게요. 인스톨 패키지 해주시고요. 여기서 schemr이라는 게 있습니다. schemr. 그래서 schemr이라는 거를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schemr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schemr를 갖고 올 여기서 라이브러리 해서 schemr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요. schemr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schemr를 갖고 오고요. 그러면 굳이 라이브러리라고 앞에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나씩 써야 될 때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지 않고 schemr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mr 언더바 tb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schemr 하고 scheme 이렇게 해서 해주면 실행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실행이 됐습니다. 만약 요게 없다 실행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 함수가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우리 라이브러리 해서 schemr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줘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쓸 때는 굳이 앞에다가 안 해주고요. 이 상태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호출해주면 라이브러리를 호출 안 해주고도 이렇게 함수가 돌아갑니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 프로젝트가 실행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쓸 때, 기본 함수들을 쓸 때는 그런데 스키말이라든가 이런 몇 개 함수들은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럼 굳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지 않고 이렇게 스키말이라고 이렇게 쳐서 여기서 한 번만 딱 사용하고 끝나니까 이렇게 라이브러리 호출하지 않고 여기서 함수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미 한 거니까 해볼게요. 스키말은 여기 있는 모든 변수들을 범주형 변수, 여기서 팩터라고 하면 범주형 변수고요. 뉴메릭이라고 하면 수치형 변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거 유형, 판매 유형, 판매 조건은 범주형 변수죠. 우리 여기서 팩터 처리를 해서 나온 변수니까요. 자, 그 변수들은 단독주택이 셋째 자리까지 있는데 단독주택이 90개, 듀플렉스가 17개, 기타가 14개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까지 다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변수들을 구분해서 쓸 때는 이 스키말이라는 게 이용돼서 쓰는데, 주로 우리 회귀 분석이나 이런 분석할 때 변수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그러니까 많은 변수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증증서, 법원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가격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가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 표준 편차 나와 있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디스크립티브 할 때, 즉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가 많을 때 한꺼번에 우리가 한 번에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지지페어라는 그래프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상관 분석할 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지페어를 쓰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형 변수일 때, 그죠? 산점도를 해서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범주형 변수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범주형 변수도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종속 변수가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과의 관계를만 그래프로 찍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형 변수입니다. 수치형 변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MRTB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셀렉트 해주시고요. 가격 땡땡 해주고, 면적 2층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자, 요 뒤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기다리면서 우리 범주형 변수도 그래프 그리는 게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가격 땡 해주시고요. 자, 나왔네요. 그죠? 가격 대비 연면적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상관 분석할 때 이미 봤습니다. 그죠? 대신에 범주형 변수 그래프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해주고요. 주거 유형 땡땡, 그 다음에 판매 조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해보면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4개니까요. 결과 변수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데 가격 대비 주거 유형하고 판매 유형, 판매 조건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격 대비해서 데이터가 가격이 주거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1유형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 데이터가 90몇 건이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좀 전에 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수치형 변수 그래프,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즉 가격이라는 종속 변수에 수치형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은, 범정 변수들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우리가 보고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우리 리그레션, 이제 리그레션 분석을 우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델을 해서 회귀 분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리절트 해주시고요. 결과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LM, 리니어 리그레션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LM을 씁니다. 리니어 모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종속 변수가 가격이었죠. 가격.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해 주시고, 원래는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연면적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상태 더하기 품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변수가 거의 한 15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는 15개 정도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 뭐 20개, 30개도 변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점을 찍으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mr_tb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절트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리절트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연면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idy 해서 리절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면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값들, p-value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아노바를 이용을 해서,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식이 유의한지 안 한지를 먼저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 모델이 전체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가격, 모델이 이 값들이 안 들어가는 기초 모형이 있습니다. 그 기초 모형과 기존 모형 간의 이 값을 우리가 그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해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result 1 해가지고요. 기초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LM하고 가격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1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_tb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구한 모든 모형이고요. 얘가 초기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노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만들어 보면 차이를 보면은 얼마만큼 설명력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노바 하고요. 우리 리절트 해주시고, 우리 리절트 1 요 둘 사이의 관계의 차이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는 우리가 구한 모델이고요.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간 모델이고, 리절트 1은 초기 모형, 아무것도 안 들어간 모형입니다. 이 둘 사이에 설명력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모형이고요. 기초 모형 다 들어간 모형 해서 F 값을 보면 39.881, 그리고 p-value 값을 보면 2.2의 마이너스 2의 16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노바 모델을 보면 이 아노바 모델은 이 회귀 분석 전체 모형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15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10개 이상의 변수들의 모든 값들이 다 0이다 라는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따라서 p-value 값을 우리가 보시면 p-value 값이 우리 2.2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귀무, 가설, H 제로가 우리가 기각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귀직선은 우리가 구한 회귀선은 의미가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0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회귀직선이 0이 의미가 있다,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데이터들,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우리가 베타라고 했고요. 그 베타 1부터 베타 10몇 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0이 없다. 즉 하나라도 의미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회귀직선에서 이 F값이 0.05보다 크면 다 0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넣은 변수들이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회귀직선이 아무 의미가 없고 모든 변수들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귀직선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넣은 데이터들은 이 변수들을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 p-밸류 값을 보면 0이 아니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회귀직선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고요. 그러면 어떤 베타 값들이 의미가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idy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값을 찾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귀계수의 회귀계수 값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값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볼 텐데 그냥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뮤테이트 if 그 다음에 is.numeric 라운드 해주고 3번 라운드 3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밸류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p-밸류 값이 0보다 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은 변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연면적 있습니다. 연면적은 0.05보다 작죠. 그래서 연면적, 그 다음에 품질, 자, 품질도 0.4이네요. 따라서 작죠. 그 다음에 상태는 0.05보다 크죠. 따라서 상태는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즉, 이 값이 0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무리 값이 높더라도 이 값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다, 0이다, 0이다. 쭉 보시면 다 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면적하고 품질만 의미가 있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연면적과 품질만 의미 있는 변수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이 식이 전체 설명력을 우리가 1로 봤을 때, 100%로 넣고 봤을 때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나 설명하고 있는지를요. 자, 여기서는 글랜스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글랜스 해주시고요. 리절트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R-squared, adjust R-squared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adjust R-squared 값을 보면 됩니다. 설명력, 우리 adjust R-squared 값. 그래서 adjust R-squared 값은 0.808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예측하는 거를 100% 예측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 100%를 1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연면적과 품질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예측의 한 80%를 맞출 수 있다. 예측력이 그 정도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80%를 맞췄고 한 20% 정도는 조금 오차 범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